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출간 기념 북콘서트 10월 20일 일요일 낮 2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레드헤어님이 또 어제 귀한 서평을 써주셨어요. 이것도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읽어도 되죠, 레드헤어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글도 잘 쓰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려면 1시간 가까이 걸어야 했다. 대부분은 논밭을 사이에 둔 시멘트로 포장된 길. 봄 그 길로 송충이로 가득 덮였다. 그 길을 거치지 않으면 학교도 집도 갈 수 없었다. 작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툭툭 터지던 벌레들.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 몸서리 나는 경험이다. 혐오가 송충이었는지 혐오가 발걸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성과 속을 넘나드는 책이기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읽는데 무리가 없다. 설교집이라고 하지만 너무 대중적이다. 그렇지만 성경 구절을 묵상하기에도 좋은 도구가 된다. 일독을 권한다. 무심히 내뱉은 발길에 툭툭 터져가던 벌레와 며칠 전 세상을 등진 딸뻘되는 아이돌이 겹친다. 혐오만의 혐오가 돼야 한다. 네, 정말 과분한 서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에어님의 서평 소개를 해드렸어요.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10월 20일 일요일 낮 2시 여러분을 모십니다. 벙커원교회 마포 공동체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혐오를 혐오하다 북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들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김지창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검찰 없어도 된다. 검찰 해체, 검찰 없는 세상을 과연 검찰 없는 세상이 과연 가능한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먼저 소개할 광고는요.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으면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사맞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위대, 야당 반대 땐 처장 후보도 못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원체 그냥 거짓말 많이 하고 말이죠. 허위모략에 능한 집단이라서 그들 말에 신뢰를 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지금은 안 돼. 우리 때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집권하면 대통령 친위대로 만들 거니까. 공수처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수처를 대통령 친위대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유한국당이 말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여기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이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권하면 공수처가 있으면 우리는 대통령 친위대로 만들 것이다. 공수처를. 모든 권력기관을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다 대통령 친위대로 만들었던 지난 정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황교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빤스가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격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고요. 응? 본 회퍼처럼. 지가 본 회퍼래. 아이고. 응? 지하에 계신 본 회퍼 목사님이 땅을 치겠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저 빤스 따위가 나의 이미지를 채용해거나 하면서 자, 하여간 황교안 말은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당장 이 사안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됩니다. 지금 백혜련 안 그리고 권은희 안 이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뭐 고르든지 절충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 안 민주당 안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 또는 권은희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 이런 조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야당이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게끔 설계됐어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떤 정말 이두저도 아닌 사람들, 무난한 사람들만 되게 되면 이게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때 기를 쓰고 반대했잖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여당이 반대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이 되면은 이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이. 그런데 수사처 검사 임명에 재청권을 행사한다. 이런 안도 포함돼서 공수처장이 지멋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거 만약에 수사권만 갖자. 이러면 경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기소권은 그 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서는 안 된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지 못하면은 기소권을 갖는 주체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밖에 없어요. 이러면 검찰이 이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 뭔가 대등한 수평적, 균형적 견제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검찰의 위상과 공수처의 위상이 대등해야 되는 건데 아니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 검찰이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힘이 더 쏠려 있는 것이죠. 어제 그 정치부심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검찰이 공수처안도 만들고 하여튼 검찰 개혁을 하려던 조국 장관을 탈탈 털긴 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안이 결국 입법이 된다면 입법되기도 쉽진 않습니다만 입법이 된다면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검찰이 이제 기를 쓰고 공수처를 이제 누르려고 하겠죠. 경찰 누르는 거 보세요. 수시로 경찰청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또 전직 경찰청장 감옥 많이 보냈잖아요. 조현호 그 형님을 포함해서 까불면 다치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공수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 털듯이. 그래서 공수처가 감히 검찰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망가집니다. 공수처가 안 생긴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키를 쓰고 막고 검찰은 그렇게 해서 그 수구하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총선 이후에 미룬다는 건 뭐예요? 처벌 안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 관계를 서로의 어떤 그런 서로 빅딜할 서로 그런 걸로 빅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물론 이게 소문이 파다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소문대로 행동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소문에 순기능이 있어요. 물론 소문이라는 점, 의혹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걸 사실이다, 확정된 진실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소문이 나오면 압박을 느낀다고. 그래서 나쁜 짓 하려다가도 말아요. 하여간 그 공수처를 저지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안 하고, 이걸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서로 맞교환을 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하여튼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의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친위대가 될 것이다? 아니, 다시 정리하자면은 공수처장 야당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야당의 의석이 제로가 된다면 또 모를까? 자유한국당 의석이 제로가 된다면 모를까?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은 공수처의 경우 고위 공직자 수사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고, 기소권을 주는 것도 애초 취지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다.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시각이. 아니, 예를 들어서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 말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만 기소권을 갖는 거야. 그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활용해서 무한하게 권력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 연맥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먹이듯이.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대다. 그냥 공수처를 저지하려는 그런 의도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용도 틀리고. 그냥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검찰개혁의 회방꾼들. 이거 금태섭 디스하는 칼럼이에요. 금태섭 디스하는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승근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공수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나누고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70에서 80%가 일관되게 지지해온 법안이다.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필요성은 더 명확해졌다. 검찰조차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한다. 속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죠. 말도 못합니다. 장용진 기자 어제 정치부심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장기 집권 음모로는 검찰 기득권 수호대를 자처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버티기일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법 반대를 역설하는 것은 유감이다. 온전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의 진위를 믿고 싶다.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그가 말하는, 금태섭이 말하는 방식의 공수처 합의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두 번째,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가? 똑같지요.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검찰의 존재의 이유라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금태섭 의원 주장은 전형적인 검찰 논리다.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은요, 자기는 감추려고 꽤나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당신의 그 엘리트 의식, 남을 밑으로 깔아보는
그 의식이 다 요소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검 의원님 다 드러나요. 본인은 감췄다고 생각하고 깜짝 같겠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사람들을 그 가평 잣스러 보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 다 보여요. 느껴요. 그걸 이 마이너리티들의 열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잘 알지. 마이너들이 잘 압니다. 남이 나를 깔보는지 안 깔보는지 항상 신중하게 여기고 다니거든. 내가 이 자리에 일자리인가? 막 그렇게 고심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못 믿겠다. 검찰이 그런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 아니, 그런 검찰은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안 합니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인권 침해 안 하고 있어요? 권한 남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수처를 반대하세요? 금 의원님. 무소불위의 검찰은 수십 년 동안 경찰의 인권 감수성 미비를 이유로 해서 권한 나누기를 거부하며 경찰을 하인 부리듯 했다. 참 웃음만 납니다. 예. 어이 검찰, 당신들은 안 그랬어? 이제 경제의 속살 오늘 방송에서 이완배 기자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검사들이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한 부장 검사가 검사로 잘 나가려면 똘똘한 수사 계장을 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룸살롱 섭외도 잘하고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관내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외지에 나와 있어서 무척 외롭다. 그러니까 편하게 지낼 여성을 소개해달라 해서 미인대회 나갔던 여성을 소개받고 호화요트를 빌려가지고 둘이 같이 그 여성과 그 검사가 호화요트에 올라가지고 그 미인대회 나간 여성의 매끄러운 몸에 오일을 발라줬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여성 검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성 검사. 이연주 변호사. 그분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심지어는 부장검사가 남의 지갑을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이게 검사인가 깡패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안 해도 된다. 금태섭 의원님 정신 좀 차리세요. 본인 똑똑한 거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본인 정말 똑똑한 거 우리가 다 인정해줄게. 박수 쳐줄게. 그러니까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요. 오늘 그 실상은 오늘 이완배 기자가 경제의 속살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나요? 드릴까요? 예.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 정말 금태섭 의원. 네. 물론 토론도 해야 되고 반론도 제기하고 소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건 뭐 그냥 당의 결의,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침을 뱉는 거지. 아니 윤석열하고 행태가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태섭 의원님 정말 똑똑하신 분인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입 닥치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불출마하시려고 이게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 뱉고 그렇게 요란한 불출마 선언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조직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이 공수처 추진하는 민주당과 함께 못하겠다. 탈당해가지고 바른미래당에 가시든지. 저 안철수 형도 있잖아요 거기. 똑똑한 거 잘하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좀.
따로 창당하시든지 좌좀당 뭐 이런 걸로. 그래요. 바른미래당 안 갑니다. 왜 가요? 거기 폼도 안 나는데. 예. 아이고 민주당에 남아서 고생 많으시네.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귓가에 정정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김 교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검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부하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소 대상이 기자, 데스크. 기자하고 데스크인가요? 데스크도 포함되죠. 보도에 관여한 이들 이랬으니까. 보도에 관여한 이들도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 주변을 탈탈 털어도 되겠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 충돌 아니면 뭡니까?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신용을 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 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해 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 충돌 행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김인창 교수님이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검사의 기소율, 여러분 검사가 피의자가 돼가지고 기소될 확률, 기소되는 비율, 확률이 아니라 기소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13%예요. 0.13%. 하하, 참 이거 원 0.13%예요, 여러분. 일반인은 어떠냐? 40%입니다. 40%.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동안 0.13%였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 사건은 40%. 와, 이게 몇 분의 1입니까? 뭐 그냥 다 봐줬다고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0.13 대 48이 아니라 0.13 대 40. 네,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는 똑같죠. 자, 그래서 김기창 교수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네요. 아니 검사가 뭐 무슨 하나의 신분이 돼버린 상황이라면은 이거 고려해볼 만도 하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서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 마치 국선 변호인처럼. 이렇게 하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 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와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물론 이런 검찰 개혁을 하려면 누군가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 전체를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하겠지. 이렇게 선거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렇게 검찰을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있대요. 소추 전담 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서 말하자면 비정규직 검사를 두는 나라들이 많대요. 문명 국가들 중에 많답니다. 예?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다시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가 없듯이 검찰권이 그렇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문명 국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아주 뭐 진짜 극약 처방이죠.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맞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대통령 선거 나섰을 때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아예 없애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그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뭐 그냥 정말 누더기식으로 보완하면요, 그는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대학 서열화의 주범 아닙니까? 입시제도. 입시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 입시제도의 그 혁명을 시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 통폐합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서열화를 위한 망국적 대학 서열화,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식의 서열화, 반인간적이고 나아가 반문명적인 이런 서열화, 이걸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통폐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문명 국가들이 많습니다. 파리 1대학, 10대학, 그런 대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학들이 미친 듯이 난리칠 것임. 그렇죠. 그 사학들은 대학 서열화가 온전해야, 유지돼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우리 사회 서열화를 방치할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개혁이 안 되면 혁명을 해야죠. 혁명을. 예. 혁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예. 자,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또 지도자 혼자서 혁명을 하기엔 참 쉽지 않은 우리 사회 구조도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용칼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